결국은 금리만 계속 바라보는 앞으로 재테크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세요. 단지 금액을 크게 하지 마세요. 5만 원만 매월 하셔도 되고 10만 원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목표에 맞는 잉여자금 관리의 두 번째, 금리와 투자, 이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단기 상품, 3개월, 6개월 후에 쓸 돈, 올가을에 중도금 들어가야 된다.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는 금리를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MMF, 정기예금 이렇게 확정된 일정한 기대가 정해져 있는 거 하셔야 되고요. 중장기, 3년 후, 10년 후 금리와 투자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원칙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알아서 되겠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3년 후면 좋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잠깐 좋았다가 3년 후에 다시 주식시세가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올렸던 수익도 다 날아가고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자, 정기적인 관리.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마다 내 돈이 어떻게 돼가는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무관심하게 두셔서는 내 돈 그렇게 생각만큼 안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정기적인 관리.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되겠죠? 변경을 해야 되겠죠. 자, 조금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총괄해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25만 원 정도의 잉여자금이 있다 라고 하시면 이 125만 원의 잉여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 표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우리가 돈을 구분한다. 이런 단어를 제가 한번 써볼까요? 돈을 구분합니다. 돈을 구분한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찢어서 놔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리스크라는 겁니다. 리스크. 리스크는 인생 삶에 있어서 주춧돌 같은 거죠.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를 모는데 여러분들의 결혼할 배우자가 될 분이나 또는 현재 결혼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자동차 보험을 안 들고 부산 출장을 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내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집이며 금융자산이며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을 못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번 돈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각종의 위험들 혹시 가족 중에 암이란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시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암 치료비 때문에 거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이 다 가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느 경우에 나타날 위험을 위해서 이런 리스크 관련된 비용으로 일정 부분을 지출해야 되는데 대부분 생명보험에 있는 상품, 보장성 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일정 부분을 지출하지 않으신다면 애써 모은 돈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제일 1순위에다 제가 리스크라는 부분을 넣습니다. 보험을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뭐 나름대로 뭐 믿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 준비를 안 해서 뭐 10년 모아놓은 것, 20년 모아놓은 것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아마 크지만 않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소득에 또는 잉여자금의 일정 부분이라고 했는데 잉여자금의 한 10% 이내 내가 100만 원의 잉여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200만 원의 잉여자금이 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를 리스크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상환입니다. 대출 상환. 여러분들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신 게 있을 텐데 일정 부분 대출을 매번 상환해야 되죠. 그래야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물론 굉장히 재테크에 뛰어나신 분들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금액 정도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든가 원금 균등분할 상환을 통해서 대출을 상환하시는 게 좋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기 자금입니다. 아까 제가 단기, 중기, 장기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단기는 혹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은 유동성 상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유동성 상품이란 말은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상품. 안전이죠. 안전. 그 다음에 중기. 중기는 3년, 5년을 우리가 3년, 5년을 중기라고 얘기하는데 금리에 안정된 상품과 또는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 장기의 경우 이거는 7년에서 10년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또 안정과 수익. 그래서 기간의 개념으로 나눈 단기, 중기, 장기. 그 다음에 필요한 눈앞에 당장 필요한 문제들의 리스크 대출 상환. 이렇게 영역을 7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가진 돈 100%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기 상품과 또는 그 구분에 따라서 비율을 결정해놨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리스크 관리, 대출 상환, 단기, 중기, 장기. 중기의 안정과 수익, 장기의 안정과 수익.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같은 표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는 보장성 보험을 125만 원 잉여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한 10만 원 정도 여기다 쓰면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대출 상환도 일정 부분은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대출 상환을 하면 많은 돈을 가지고 대출 상환하면 내가 원하는 돈을 못 모으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20% 정도만 대출 상환에 돈을 쓰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있을지 모를 급한 돈을 쓰기 위해서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음직한 MMF나 CMA 이런 데다가 한 10만 원 비상자금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의 안정성 상품은 예금, 적금,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은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를 거기다 하시고 수익, 은행금리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중기의 수익 상품 대부분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조금 더 강력한 분들은 주식을 원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30만 원 정도 좀 길게 놓고 보면 자녀들의 교육비 이런 명목으로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은퇴자금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하셔야 된다면 최근에 나와 있는 변액보험이나 또는 연금 펀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갖고 있는 잉여자금의 한 20% 조금 넘는 정도의 손을 하신다면 아마 125만 원 정도의 포트폴리오에 맞는 잉여자금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필요한 때 그 돈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겠죠. 만약의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보장성 보험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요. 시간이 흘러서 10년 후에 나한테 그 돈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요. 시간이 흘러서 20년 후에 그 돈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어느 상품, 예를 들어서 펀드, 그 펀드에 어느 은행, 어느 증권회사 가서 그 펀드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또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인터넷을 검색하시든지 또는 가까운 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상품을 추천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전에 상품을 추천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양새를 잘 잡아야만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목표에 맞는 잉여자금 관리가 해결책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속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멋있는 포트폴리오와 잉여자금 관리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보장성 보험을 선택하시고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시고 혼합형 펀드를 선택하시고 연금 펀드를 선택하시고 이러시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그냥 부뚜막에 소금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책을 아무리 읽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행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마음 드는 것 하나만, 두 개만, 세 개만 다 안 하셔도 좋으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나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십수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5만 원, 10만 원 적립식 펀드를 시작하신 분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지금 동네에서 재테크 아줌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결국 세상에 내가 해서 내가 터득한 진리, 내가 해서 내가 터득한 경험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이 양식에 맞춰보시고 나는 과연 어느 쪽으로 몰려있는가? 이 몰려있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을 해치는 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에만 잔뜩 몰려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금에만 몰려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만 돈이 몰려있는 이런 불균형적인 상태가 지속될 때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다면 결국 자기의 재정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참고하셔서 점점 나아지는 그런 멋있는 행복한 부자로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기 걸 한번 돌아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또 발전된 모습으로 저하고 같이 만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엉클존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데 또 한 시간을 보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발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